네, 다산 네트워크스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이면서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던 종목이죠. 오늘도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에 상한가 기록했는데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내일도 과연 상승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뉴스인지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종목은 리오프닝주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조정장 안에서도 좀 견조했던 섹터가 리오프닝이었는데 오늘은 밀렸습니다. 한국 화장품, 중국의 우려를 딛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노 의견 주셨습니다.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뭐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뭐 아무래도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호재가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엇갈리던데 보수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섹터별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뭐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데이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 단체 관광객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상한가에도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한 그런 섹터이지만 사실상 지금 중국인들이 정말로 한국 화장품을 많이 사느냐? 그 점을 보게 됐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18 데이 때 원래는 아모레퍼시픽이 순위권에 몇 개를 보냈네. 혹은 LG생활건강이 매출을 얼마나 올렸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얘기 들린 지가 오래됐고요. 사실상 뭐 그 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개인으로 오시는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화장품을 사기보다는 성형외과를 가시거나 혹은 피부과에 리프팅을 받으러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된다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요가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사실상 그 점에서 화장품 섹터가 먼저 턴을 하기 위해선 면세가 실적이 먼저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화장품주를 보시기보다는 면세 쪽을 보시던지 혹은 카지노 쪽을 보시던지 혹은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보시던지 이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리오프닝 안에서도 중국 향 비중이 큰 화장품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한국 화장품은 두 분의 의견 노로 일치가 됐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엔터주가 하락장 속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 A2K 프로젝트로 인해서 주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JYP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었고 영업이익이 457억 원이었습니다. 네. 시장은 한 510억 원대, 많게는 600억 원까지도 예상을 했었어요. 기대가 컸죠. 네, 그렇다 보니 주가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지금 연간 이익 대비해서 JYP 엔터가 비싼지 여부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새롭게 추가로 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을 감안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한 1,780억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분기에 발생했던 비용단 같은 경우 새로운 콘텐츠를 구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단을 녹여놓은 거고요. 이 비용이 연속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900억대까지도 증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멀티플에 대입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부분, 보수적인 점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5조 원대까지는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3분기, 4분기 때 특히 3분기에서 비용단의 발생 여부를 시장에서 체크를 할 거고 이제 콘서트 수익 같은 경우 트와이스의 그 도쿄 돔 콘서트 부분이 2분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3분기에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익은 제 자리에 찾아갈 거고 5조 원의 시가총액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입니다. JYP의 실적이 또 반영이 된다면 밸류는 5조 원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팀장님도 JYP에 대해서 예스 의견을 주셨는데 엔터주를 좀 전체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엔터주도 그렇고 JYP 엔터 그동안 올라서 부담스러웠던 분들 지금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JYP 엔터가 그동안 엔터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다른 엔터사들 영업이익률 보면은 한 10% 이하도 있고 10%대도 있고 하는데 JYP 엔터 2분기 실적 컨센 하회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와도 30%입니다. 그만큼
매출이 나왔을 때 네.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앨범 판매량 여전히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트와이스 이런 쪽에서 잘 움직이고 있고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에도 굉장히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 A2K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저는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물론 일각에서는 조회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긴 해요. 그런데 좀 저는 엔터사들의 그 내리사랑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미국 쪽에서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A2K 프로젝트 데뷔를 하게 된다면 그쪽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세를 봤을 때 JYP 엔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겠고요. 마지막 종목 다산네트워크스 보도록 할까요? 우크라이나와 탈탄소 MOU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 음봉 전환하면서 마감이 됐죠. 다산네트워크스 과연 내일장 상승해 줄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노의견 주셨습니다. 하루짜리 이슈일까요? 보통 뭐 재건에 대해서 확실히 뭐 규모가 확정되고 기간이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일등주로 설 수 있죠. 실제 뭐 MOU 부분을 체결했고 예. 실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온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본업을 봐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 알파 뭐 신사업이든 여기에서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본업의 구조 같은 경우가 매출 이익의 성장이 나오는 구조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통신장비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출과 이익의 증대가 나오는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LTE에서 5G 전환 이런 시기 때 매출의 성장이 나오게 돼요. 그렇다 보니 본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멘텀은 추가되었지만 이게 기간이라든지 금액이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좀 약했고요. 물론 오늘 시간외에서 5,400원 이상으로 강세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내일 아침에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오늘 거래 그다음에 가격 수준을 봤을 때는 내일 우선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징주 3가지 짚어봤고요. 시초가 공략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내일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공략주는 어떤 걸까요? 두 분이 직접 골라오신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죠. 네, 클래시스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클래시스 앞서서 뭐 의료기기 쪽을 봐야 된다 대안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클래시스인가요? 네, 뭐 일단 클래시스를 비롯해서 뭐 대표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예. 시세가 52주 신고가를 낸 기업들이 많아요. 시장의 흔들림에도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하는 심리보다 매수하는 심리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다시 뭐 시장이 좋아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실적 베이스로 움직였는데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기에도 견조한 수출 데이터를 나오고 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기업들 대비했을 때 성장률이라든지 봤을 때 더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가 된다는 점. 미용 의료기기 섹터 자체가 지금 시장 성장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오게 된다면 그 점에 따라서 슈링크 얼마나 많이 인기가 있을까? 맞아요. 그분들 소비량을 보시면 피부과에서 쓰시는 돈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몇천만 원 쓰고 가신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도 크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여전히 견조하게 주가 위치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관심 있게 보자는 측면에서 가지고 왔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접근을 하셔도 좋은데 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3,700원 라인대에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1,4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신고가 영역인 목표가 4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이성공 이사님의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 유상증자하고 나서 우상향을 또 잘 해주고 있네요. 네, 우리가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네. 틈새에 이제 그래도 주가들이 좀 탄력적인 종목들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먼저 실적이 나오는 종목. 여기에서
이제 하반기에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 하반기 이후에도 뭐 내년까지겠죠. 그 부분을 대입을 해봤습니다. 우선 2분기는 매출액이 876억 원, 영업이익이 77억 원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 실적이 다음 분기까지 연속될 수 있냐 부분은 이 수주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488억 원 수준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8,873억 원 수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익에 대입을 해보면 한 1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 체력이 열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해진 수주겠죠. 오늘 3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적외도 안테나 부분의 매출 인식으로 보여요. 이게 특성이 초도 물량이 나가면 연속해서 본계약까지 수주가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가 수주가 높다라는 점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82,000원 수준입니다. 오늘 윗꼬리를 이렇게 달기는 했지만 가격적으로 한번 소폭의 조정이 나오면 접근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2,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이사님의 공략주 인텔리안테크 10만 원의 목표가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공략주까지 알차게 들어봤고요. 두 분 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오늘 이성웅 이사 그리고 김시은 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